코로나19와 관련된 양질의 생생한 정보들 YTN 뉴스 대담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달라진 거리두기 개편안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까지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YTN의 코로나19 전문 기자로 불리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이제 류재복 위원님이 생각이 날 정도인데 항상 이제 해설위원님 대담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확한 정보나 알기 쉬운 정보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의 칭찬도 자자한데요. 알기 쉽게 전하는 위원님만의 꿀팁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방역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의사나 방역 전문가의 화법보다는 시청자의 화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의사보다는 조금 쉽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쉽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7월에 저희가 첫 손님으로 모신 이유가 이제 거리두기 개편이 됐잖아요. 이제 3월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좀 올해 논의가 좀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19가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역당국은 이제 빨리 풀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을 3월에 미리 시안을 발표를 해서 그분들 계획으로는 한 4월이나 5월쯤에 환자가 좀 줄면 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500명대에서 환자가 줄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르다 해서 7월에 하기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은 걱정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거리두기 보니까 영업시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수도권은 조금 유예 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네. 한 8명까지는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보다 더 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술집이든 밥집이든 영업시간이 다 풀려버리니까 이제 늦게까지 네. 젊은 분들은 좋죠. 술도 늦게까지 먹을 수 있고 네. 그 부분이 조금 방역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자유로움은 생겼는데 당연히 방역 수칙에 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내놓은 것은 자율과 책임 이렇게 이제 크게 타이틀을 2개를 붙여서 많이 풀어주는 대신에 걸리면 용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현장에 가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잘 지키세요 하고 이제 다시 불러놨다가 2번 잘 지키세요. 3번째 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벌금 내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한 번만 걸리면 영업 정지, 2주 이렇게 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퍼진 상태잖아요. 오, 난리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300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지금 인도나 영국은 새 환자가 나오면 99%가 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처음 접했던 게 이제 영국에서 왔던 네. 알파 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 겪었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한 50에서 70% 정도 전파력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는 이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또 60%가 더 세요. 그러니까 처음 거보다는 한 2배 이상 센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빵살이를 하다가 돈을 조금씩 좀 벌어갖고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다가 딴 집을 또 사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확장을 해나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놈이 무슨 주식 투자를 잘하는지 부동산을 잘하는지 한 2, 3일이면 또 한 채를 또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존에 있었던 여러 바이러스는 다 사라져버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지금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뭐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게 맞는 이제 얘기인가요? 그 전파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이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14초 만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14초라는 게 뭐 거의 스쳐가는 것이죠. 대개는 확진 환자하고 15분 정도를 접촉하면 대개 감염이 되는 걸로 보는데 이놈은 14초 만에 감염이 되니까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얼굴만 잠깐 쳐다봐도 감염이 될 수 감염이 될 있다는 수 거.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정말 네. 무섭습니다. 그럼 거리두기 개편안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풀렸잖아요. 그럼 델타 변이가 더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요?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뭐라고 할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고 또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맞아요. 휴가철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파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제일 먼저 맞으신 그쵸. 분들이 연세 많으신 고령층, 분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지금 맞으려면 한 8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이상을 백신도 안 맞은 젊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거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그 침투를 하게 되면 확산세가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죠.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 내 차례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신다면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상반기에 예약을 했는데 못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없어서 그분들이 7월 초에 이제 맞게 되고요. 3주 차부터 이제 맞게 되는데 7월 3주 차에는 고3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고3 선생님들. 네. 나이대로 보면 지금 이제 60살 이상 분들은 맞았고요. 55살에서 60살까지가 7월 말에 맞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50살에서 54살까지 맞고요. 그 다음 40대부터 20대는 연령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예약을 하면 먼저 예약하면 먼저 네. 맞습니다. 그게 8월 중순쯤부터 맞게 되고요. 그때는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나이대가 한 2,200만 명 되니까요. 한 달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9월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3,600만 명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백신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7월부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가 이제 화이자 교차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1, 2차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걸 교차 접종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1차와 2차가 이제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물량이 50만 명이 맞아야 되는데 물량이 70만 회분밖에 없으면 30만 회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야, 그럼 딴 거라도 좀 맞춰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교차 접종이거든요. 교차 접종이 너무 좋으니까 전략적으로 하자가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네. 일단 아무거라도 좀 맞춰봐.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교차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고 대부분은 2차 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걸 맞춰보니까 예방 효과가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부작용이나 나중에 위험성은 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요. 백신 자체가 그렇게 몸에 오래 남아있는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이 이제 전담을 해서 YTN에서 전달을 해주고 계신 만큼 시청자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거리두기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생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걱정하실 만큼 방역 역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과학입니다. 네. 이게 산수하고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고요. 2에서 1 빼면 1 남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키면 안 걸리고요. 안 지키면 걸립니다. 그럼 100%입니다. 근데 그중에 딱 두 가지만 지키시면 95% 이상 안 걸릴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손 닦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허위 정보가 많아요.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시는지 보도자료처럼 또 오는 경우도 말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 허위 정보에 속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였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기. 네.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두 가지 꼭 잘 지키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더 좋은 알찬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